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테마주에 대한 강의입니다. 테마주에 대한 강의. 여러분들 개별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테마주, 뭐 이슈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을 따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주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익혀두고 본인 거로 만드시면 제가 생각엔 돈을 많이 딸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제 끝내고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 주식 타짜가 되는 법, 오늘도. 자, 주식 타짜가 되려면 여러분들, 특히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테마주. 테마는 여러분들, 어떻게 형성되는가? 일단, 큰 틀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적혀 있듯이, 4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말고 더 있겠지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기사와 뉴스, 언론의 보도. 기사와 뉴스, 언론의 보도. 우리가 이제 수많은 그 기사와 언론 보도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나 많죠, 사실은. 사실 지금 뭐 TV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데일리도 사실은 언론사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운명을 갖고 있는 언론사고, 뭐 정보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각종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수많은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와 정보, 언론 이런 보도에서 우리가 테마가 또 형성이 됩니다. 이건 사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초대형 호재, 초대형 호재와 초대형 악재. 초대형 호재는 뭔가 이제 뭐 수주 계약서리라든지 뭐 공급 계약서리라든지 뭐 대규모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MOU를 체결했다든지 많잖아요, 호재들이. 그죠? 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FDA 뭐 승인 절차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호재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초대형 악재도 테마가 형성이 돼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초대형 악재도.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정부가 미는 정책이 있어요. 정부가 미는 정책.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는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선거를 해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정부에서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고 1년 차, 2년 차 때 핵심적으로 미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중반기가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되면 이제 그 정책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미 나왔던 것들을 다시 또 아니면 푸시를 뭐 새롭게 하거나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로 1년 차나 2년 차 요때 이제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 있습니다. 강하게 푸시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테마가 굉장히 강렬하게 터져요. 테마가. 우리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벌써 이제 2년 반이 넘었죠. 이제 3년 차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초반에는 정부의 미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건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세상에 없던 신기술의 탄생. 사실 테마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슈나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차트 공부도 물론 하고 기업 공부도 하고 뭐 재무 공부도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특히 개별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슈가 발생되거나 테마가 발생되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500% 이상, 600%, 700%, 1000%, 그 이상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테마의 폭발력이 어떤 게 큰가를 판가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슈와 테마가 발생되면 이 테마나 이슈가 과연 얼마나 폭발력이 큰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뭐 호재가 악재가 있네. 아니면 호재가 있네. 그걸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거는 굉장히 파괴력이 크구나. 테마가 폭발력이 좋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특히 테마주나 개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언론 기사에서 지속적인 보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뭐 뉴스나 뭐 기사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언론 보도 기사 내용들은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에 보면 많이 있고 또 PC에서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많이 뜨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그랬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 이제 막 질병이 막 감염병이 돌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막 뛰었는데 그 당시에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공급망 차단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막 뛰어요.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뭐가 뭐 어떤 가격이 뛰었다, 뭐가 뭐 가격이 올라간다, 뭐 원유가가 막 이슈화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사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잘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나오면 그만큼 테마가 강해져요.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반짝하고 상승했다가 이제 그냥 반짝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테마의 강도가 세집니다. 테마의 강도가. 그 다음 이제 초대형 공급 계약설. 그 다음 초대형 호재. 이거는 뭐 대부분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대형 수주권이라든지 뭐 대형 수출권이라든지 그 다음 뭐 글로벌 기업하고 합작 협약. 이거 나오면 이제 주가가 튀죠. 튀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호재에서 반응을 이제 규모 자체가 크냐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규모. 예를 들어서 이제 수주인데 뭐 수주가 규모가 작어. 그러면 폭발력이 그만큼 작겠죠. 근데 뭐 조 단위 수주를 만약에 딴다든지 그럼 뭐 몇십 조짜리를 막 딴다든지 계약권을 그거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폭발력이 더 커요.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초대형 호재들은 당연히 주가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악재도 악재가 중요한 거예요. 악재가. 자, 악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초대형 악재예요. 엄청난 악재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전은 계속됐죠. 근데 그건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데 설마 러시아가 여기를 침공할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악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을 해요. 주식시장도 크게 내려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 원자재 가격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요. 가격들이. 왜? 공급망 문제 생겨가지고 유가가 막 튀고 공산품 가격들, 그 다음 소비재 가격들. 왜냐면 유가가 튀면은 나머지 공산품 가격들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형 악재 발생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코로나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주가가 시장이 팍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 질병 관련주들이 이제 뭐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치료제, 그 다음 제약바이오, 뭐 그쪽이 이제 뭐 대세가 돼버렸죠. 어마어마한 시세들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는 지금 벌써 4년, 5년 됐어요. 이거 말고도 과거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어요. 이게 벌써 한 십몇 년 됐는데 이때도 이제 그 감염병 질병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한 달 내에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계속 되면 이게 테마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돈 벌 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형 악재예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아니 전쟁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발했는데 거기서 테마가 막 미친 듯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원자재 가격이 튀면서 유가 관련주들 막 수백 프로 터졌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을 얘기하자면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그다음 뭐 GSE 이런 것들이 몇백 프로 터지고 그다음 방산도 터져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국가들이 이제 안보의 위협을 느끼니까 방위비를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K방산이 또 전 세계적으로 끝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산품 가격도 들썩들썩해. 하다못해 라면값도 올라요. 지금도 오르지만 라면값도 올라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도 들썩들썩하고 뭐 소비재도 막 들썩들썩해. 근데 그런 테마가 굉장히 폭발력이 센 거야. 왜냐면 예기치 못한 초대형 악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도 이제 사실은 경험을 못했지만 이때는 감염병이 이제 돌긴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막 전염병이 막 휩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었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침공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그 공급망 타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악재죠. 근데 엄청난 악재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악재는 분명히 시장 충격이 나오지만 거기서 테마는 미친 듯이 터지는 거예요. 테마는 미친 듯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악재가 나와가지고 장이 막 곤두박질 치는데 와 이거 막 이제 그러면 욕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돈벌 캐구나. 이거 초대형 악재 내가 여지껏 수십 년 동안 한번 보지도 않은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엄청난 테마가 붙겠구나. 그걸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출연할까 말까 하는 악재거든요. 몇십 년 만에. 거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미는 정책은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년 차 넘어가고 중반제, 정권 중반 되면은 사실 정책들이 그렇게 새롭게 나올 거 별로 없어요. 기존에,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은 뭐 지금도 정책은 내긴 하죠. 근데 이제 새로울 건 없어요. 뭐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근데 그거는 이미 더 있던 정책들이고 새롭게 정부에서 푸시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 가스 시추하는 거. 그다음 이제 과거에 이제 신재생, 그다음 이제 로봇 AI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정책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때 나오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한 15년, 20년 동안 이제 정권 바뀌면서 이제 좀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계통이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을 밀었잖아요. 4대강. 4대강. 원래는 이제 저걸 하려고 그랬죠. 대운하 하려는데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4대강 관련주들이 그때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 다음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MB 때.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 자전거에 관련된 종목이 있죠. 삼천리 자전거 있잖아요. 그 1000% 났잖아요. 그리고 뭐 이하공면 4대강 관련주들 500% 이상 막 다 터졌어요. 500% 이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정책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들 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터졌어요. 이번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대왕고래 프로젝트들 종목들이 사실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정권 교체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 게 뭐냐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이 신재생 밀다 보니까 전력 부족, 그다음 특히 AI가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야, 이 전력난이 심각하게. 그다음 이제 AI뿐만 아니라 반대초에도 사실 전력 수요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신재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원자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초반에는 원자력 밀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초반에는 많이 터졌어요. 테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미는 정책을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줄기예요. 큰 줄기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네 가지 핵심 포인트인데 이 줄기를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고지 보고 그리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